결국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3억 5천을 10개월 만에 날린 거죠. 고대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주차장 관리하고 사무실 관리하는데 1억 이상 받던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인 줄 자기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언제 퇴직하는 줄 아세요? 회사에 입사해서 평균 14.5년 근무한다고 합니다.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인 시절에 폭증하는 생활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직장 회사 밖을 저는 이제 그 강호 무림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림 강호에서 제가 약 30여 년간 1000여 개 이상의 그 다양한 기업에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 뭐 이런 다양한 주제로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직장인과 직장생활 그리고 퇴직 이후의 삶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뭐 이렇게 가보면 저를 이제 엔잡러라고 이제 많이 제가 소개를 하는데 요새 그 엔잡러 시대라고 하죠. 뭐 강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컨설턴트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잡지에 그 글을 기재를 하니까 칼럼 리스트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또 책을 냈더니 또 작가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유튜브 활동을 좀 했더니 크리에이터라고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요새 제가 지금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바이북스에서 이제 이번에 그 출판을 하는데 같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을 했었고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 박문각에서 출판을 했었는데 제가 30여 년간 만났던 많은 직장인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장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 은퇴, 경력 관리에 대한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퇴직과 은퇴와 경력 관리에 관련된 책을 제가 뭐 한 50권 이상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셀프 리더십이라든가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등을 이렇게 검색하고 제가 이제 그 주변 지인들 저한테 강의를 받았던 양반들 또는 퇴직자 뭐 제 주변 사람들 은퇴자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퇴직 이후에 삶, 현실이 상당히 심각하다. 거의 재앙 수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퇴직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지금 많은 퇴직자들이 가슴 깊이 회한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 재취업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공짜가 없고 두 번째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제 이야기가 오늘 오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감없이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왜 재앙일 수밖에 없는가? 직장인들이 퇴직 이후에 언젠가는 퇴직을 하는데 퇴직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결국 직장인들한테 돌아가는 맥이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12~13년 전에 그 이야기인데 N그룹 연수원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김 부장 그 해 임원 승진 예정자였는데 그때 48인가 한 50이 약간 안 됐던 잘생기고 예의 있고 부침성 있고 인간적이고 아주 매력덩어리였던 사람입니다. 인맥 관리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키도 한 80 정도 됐으니까 진짜 어디에 내놔도 그 뭐 잘 팔려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보통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그 뭐 이 고급 관리자면 뭐 강사 교수들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이 부침성 있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담도 잘하고 뭐 형님이라고 이제 아주 부침성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회사가 그냥 갑자기 기업 경영 악화로 그룹에서 이제 연수원에 이제 오다가 떨어진 게 구조정해라. 3명을 할당을 딱 내렸어요. 3명을 자르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 스카이 나오고 뭐 인맥 관리 자기 잘하고 뭐 자기 실력 있다고 그냥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친구인데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가겠다. 이 무모한 자신감,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재앙을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 동네가 이제 그 천호동 그쪽에 있는데 길동에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어요.
이때 이제 50이 아직 안 됐으니까 큰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막 1학년인가 그러고 이제 둘째가 중2인가 중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 복집은 지금은 그런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때 하면 3억 5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퇴직금 1억금 해가지고 이제 한 1억 5천을 받고 이 친구가 그래도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안 해서 한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몰래 가지고 있던 돈 1억을 이제 내놓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한 1억을 받아가지고 한 3억 5천 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는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강사들 교수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친하게 어우러지는 사람들 이제 저하고 이제 한 3명이 2달 후에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그때 한창 바쁠 때를 피해서 한 9시쯤에 제가 갔어요. 그때 이 친구가 그 해에 임원 승진할 케이스에 있던 사람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뭐냐면 주방장 보조였어요. 그룹의 임원 부장이었지만 임원이나 승진한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연사원장 역할을 했으니까 임원에 준하는 이제 그 대우를 받았던 사람인데 현재 직위 주방장 보조예요. 가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그 먹고 있는데 한 9시 반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유 이제 형님 제가 새로운 꿈이 아젠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제가 주방장을 잘라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주방장한테 인건비가 나가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한 400 정도 줬다고 하니까 3억 5천 들어서 한 400 월 수익 400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창업을 하면 자영업 창업을 하면 개업벌이 3개월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언제 뭐 그런 데 가서 일을 해봤겠어요. 서빙하랴 카운터보랴 서빙하는 여직원 하나하고 같이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여직원도 이제 그 아웃을 시켰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유지하기 어렵죠. 주방에서도 한 사람 가문을 하고 결국 10개월 만에 폭망을 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을 10개월 만에 날린 거죠. 1년 남짓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1억 5천 빚을 졌는데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날렸으니까 1억 5천 정도의 빚을 진 거지 대개 자영업 창업을 하면은요 50% 이상이 남의 돈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남짓 이 친구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성공을 했는데 저도 이 친구가 그때 스카이를 나온 고대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주차장 관리하고 사무실 관리하는데 3,500, 4천 1년 남짓 구직 활동을 하다가 한 4천 1억 이상 받던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인 줄 자기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도약의 기회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그 뒤로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코 그러니까 잠수탄 거죠. 여러분 창업 결코 쉽지 않습니다. 퇴직자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양반이 나이가 50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가는 문턱에 있을 때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죠. 퇴직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결국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퇴직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짧습니다. 요새는 신사오정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IMF 때, 그러니까 20여 년 전, 막 25년쯤 된 것 같네요, 벌써. 유행했던 569도, 4호정, 38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569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4호정 45세 정년, 사필 규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40대는 반드시 정년 퇴직한다. 퇴직하는 거죠. 38선 38세가 한계다. 그 당시에 20년 전, 25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피눈물 흘리는 직장인들이 무지 많습니다. 퇴직자들이. 제 후배가 아들이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좋은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아들이 지금 올해 38살인데 제가 그 친구 아들이 그 회사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판단 잘해라. 아, 형님 이거 괜찮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기업 강의하고 컨설팅을 다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아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38세면 이제 직장생활 한 9년, 작년에 결혼했어요. 9년, 10년 했는데 그 회사가 철수를 하니까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40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조기퇴직, 명예퇴직, 황당한 퇴직, 생태란 말도 유행했어요. 해고는 안 당하는데 타부서로 쫓겨가는 거죠. 또 동태, 한겨울에 명예퇴직 당하는 사람. 알벤 명태족도 있더라고요.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까지 받는 명태자들이 있습니다. 또 장미족들, 장기간 미첩하는 이런 시대. 근데 지금 다시 신사오정 시대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들 언제 퇴직하는 줄 아세요? 주된 직장.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해서 장기 근속하면 그래도 7, 8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이 주된 직장에서 평균 14.5년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년,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 1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3년도 11월, 12월 달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 통계청에서 인용해서 이 친구들이 이 일간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주된 직장에서 평균 50.5세에 퇴직을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요새 30세에 입사를 한다고 하면 14.5년 45세 전후에서 퇴사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50 전에 퇴사하는 사람이 90%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임원 승진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한 1%라고 했는데 지금은 0.1%에서 0.3%. 대기업, 중견기업 정도 되면 임원 될 확률이 1000명 들어오면 1명이 된다는 거예요. 신사오정 시대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새 결혼을 몇 살에 하죠? 평균 35세. 35세에 입사를 해서, 결혼해서 45세쯤 퇴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애들이 10살 남짓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인 시절에 폭증하는 생활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퇴직 준비를 못하는가?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퇴직 준비를 못한다. 아니, 안 한다.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것도 중앙일보라든가 매일경제에서 작년에 나왔던 통계 자료인데 퇴직 준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퇴직 준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회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월급을 주면 월급 100을 줬다 하면 여러분 10배는 벌어줘야 그 회사가 유지되거든요. 직장인이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 업무 성과를 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웃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량 학살 시대, 구조 조정의 시대, 상시 구조 조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시 수시 구조조정을 해대는 판에 회사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딴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내야 돼. 회사를 언젠가는 아웃된다는 거, 그만둬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생존하는 것 자체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녹초가 돼요.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성과를 내려고 하려면. 또 거기다가 상시 구조조정을 하니까 내 옆에 동료들이 떠나잖아요. 그 떠난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인원을 충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떠난 사람들의 일거리를 남아있는 사람한테 또 나눠서 업무 할당을 또 해줘요. 업무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시절에 어떻게 퇴직 준비를 하겠어요?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결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 친구가 같이 이제 그 김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스펙 좋고 인간성 괜찮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그 친구들한테 술도 잘 사요. 그 모 회사 보험회사에 그 국장을 하다가 그 회사가 이제 또 이제 뭐 M&A 뭐 하고 뭐 이러면서 그 N생명보험에 갔다가 S 화재 갔다가 그 이제 국장으로 갔다가 뭐 영업이 안 되니까 또 밀어내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대리점을 개설을 했는데 대리점이 자기 사업이거든요. 그 2번 실패를 했어요. 대리점을 그 역삼동에다가 사무실 꾸리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1억 4천 들더라고요. 결국 실패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빚더미 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2번 실패했어요. 재취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재취업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빚더미 안게 되니까 가정부를 하게 되고 부부싸움 하게 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상당 기간 외부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 노숙은 안 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지금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부부 화해를 하고 집사람이 이제 받아줘서 다행히 이제 이혼을 안 나겠는데 이거 지금 진짜 매력적인 친구인데 지금 택시 운전을 합니다. 옛날이요 라는 소리를 부르면서 그래도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나 이제 60 넘어서 적지 않은 나이에 재취업도 불가능하고 밤에 이제 눈이 안 보여서 밤에는 또 운전을 못하고 낮에만 이제 밝을 때만 운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퇴직은 은퇴가 아닌데 사람들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이 퇴직, 은퇴, 경력 관리라는 이런 쪽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이 퇴직, 은퇴 관련된 책들을 한 50권 이상 제가 구입을 해서 연구를 스터디를 해봤는데, 퇴직을 하나같이 은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퇴직은 은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JTBC에서 하는 최강 야구를 아주 즐겨보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 요새 이제 감독을 하고 계시고, 거기 이제 대단한 스타들이죠. 박용택이, 이대호, 정근우, 유희관이, 이대은이, 김문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몇백억 자산가들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이요, 퇴직한 사람들이요. PD님, 이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이요, 퇴직한 사람들이요. 근데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김성근 감독이 42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이분이 84살이세요. 이 양반이 텔레비에서 하는 걸 야단을 치는데 너희들은 프로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받고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현역 시절에 받던 연봉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출연료를 받고 여러분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프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용택, 이대호, 정근이, 유희관이 이런 프로들보다 이 김성근 감독이 진정한 프로이신 것 같아. 암 수술을 4번을 하셨대요. 4번을 하시고 기저귀 차고 피가 흐르니까. 그리고 펑고를 치셨다고 하니까 진정한 프로가 그 양반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김성근 감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 사람인데, 지금 제가 하나 팬이에요. 김성근 감독이 계실 때부터 하나 팬이었는데, 근성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자, 퇴직과 은퇴라는 개념은 달라요. 퇴직은 뭐예요?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라는 것은 물러나서 숨는다. 그럼 여러분들 45세에서 54세 사이에 퇴직을 하는 것이 은퇴요, 퇴직이요. 45세라고 하면, 45세에서 50세라고 하면 인생의 전성기예요, 사실은. 최고의 전성기인데, 더 안타까운 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가 들어가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현직에서 물러나서 한가라에 지낼 수 있는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시중에 있는 책들이 하나같이 퇴직을 은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는 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수의 종류가 동백도 있고, 동네 백수, 가백, 집에만 있는 백수, 불백, 불쌍한 백수,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빨리 돈 챙겨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광풍이 불었는데, 지금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른 나이에 돈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이른 나이에 돈을 모았다라고 해도 놀고 먹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새 최고의 백수가 반백, 반은 일하고 반은 백수 생활.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은 일하고 3일은 놀고, 또는 4일은 놀고 3일은 일하고, 이런 백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건 한 80쯤 된 양반이 한 3일 일하고 4일 논다고 하면 그 나이에 어울리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꿈이 그쯤 돼서 반은 일하고 반은 놀고, 그러니까 전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45세에서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80대의 80%의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45세에서 80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5세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금 62, 3세에서 받는데 점점 좀 시간이 이제 늦춰지잖아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치면 45세에서 65세까지 퇴직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절벽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또 직장인들이, 퇴직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준비 없는 퇴직자의 현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 퇴직하면 선택지가 3가지밖에 없어요. 재취업, 창업, 하나 더 있습니다. 백수. 근데 백수라는 것은 95%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한 상위 1, 2%가 이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빼고는 뭐예요? 재취업 아니면 창업.
백수하기 어렵죠. 뭐 로또를 맞으면 백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재첩이라는 게 크게 이제 재첩이라는 거하고 창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려드리면 재첩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재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고급 일자리가 없습니다.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거 좀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 재첩을 하게 되면 급여나 복지 수준이 50에서 60%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견기업의 인사팀장인데 이 친구가 이게 이제 회사가 이제 지방에 있는 회사인데 650명 정도 되니까 중견기업이죠. 이 친구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획, 인사, 노무, 총무, 감사 아주 힘 있는 부서에서 쭉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관리 역량을 이제 키운 친구인데 지금 인사팀장을 하고 있는데 관리 역량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뭐 사업 계획도 할 줄 알고 PPT, 엑셀, 동영상 편집 뭐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해도 될 업무를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근데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회사 경영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존하려면 회사가 이제 구조 정리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양반이 지금 52세인데 인사팀장으로 실무 책임자로서 200명을 감원을 시켰어요. 200명. 자기가 20몇 년간, 25년간 같이 근무했던 그 회사 동료들,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도 또 예의도 있고, 참 매너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200명을 정리를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감, 책임, 회사에서 이 사람을 임원 승진시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만류하는데도 스스로 퇴사를 했어요. 그때 제보를 그러더라고. 형님, 제가 누군데 재취업 그거 뭐 저 사전에 이 이상의 회사도 갈 수 있어요. 단지 제가 이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표를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좀 실업급여 받아오면서 회사에 또 위로금도 받고 해서 몇 달 노는 거죠. 뭐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와이프하고 이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고 뭐 개인적으로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한 재취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1년 사이에 100군데를 낸 거예요. 자기도 놀랬죠. 재취업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딱 100군데 1년 동안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의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력서를 내다가 보니까 200군데를 냈는데 면접을 두세 곳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 재취업 못했습니다. 그 친구 제가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예요. 이제 저한테 700명 정도 되는 회사니까 교육도 많고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예의가 있고 저는 제가 제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런 무림의 고수들 예의 바른 친구들하고 형님아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 와이프 재수 씨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오래도록 실직할 줄 몰랐다. 그 지금 현재 생활비 때문에 코너에 몰리게 된다. 부부가 너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취업이 쉽지 않아요. 이 사람 재취업 못합니다. 흘러가는 게 어디예요? 일용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중소기업인데 그 직원이 이제 200명이 안 되는 회사인데 이게 또 코로나 때의 영향인데 50명을 감원을 했어요. 총무팀의 김주임이라고 그 당시 이제 이 51세인데 이게 몇 년 전 얘기죠. 운전직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그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예의도 있고 거기 가면 뭐 커피를 이렇게 늘 타주시더라고. 본인이 안 타줘도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그 운전직인데 회사에서 이제 여러 운전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회사가 이제 이 평생 직장은 없다는 것을 알아서 퇴직 준비를 한다고 자격증을 18개를 땄대요. 우리 PD님 뭐 자격증 있어요? 이 양반은 운전을 하니까 운전과 관련된 자격증, 지게차, 포크레인, 탱크로리, 대형 트럭, 특장차 뭐 이런 것들 뭐 운전과 관련된 자격증 18개를 땄는데 실제 자기는 회사에서 뭐 작은 회사들만 작은 차들만 운전을 했는데 요새 일반 기업의 임원들이 제일 많이 따는 자격증이 뭐냐면 지게차예요. 지게차. 제 후배가 인천에 그 D 중공업에 이사인데 이 친구 이제 집에 가야 되는 때인데 재작년에 그러더라고. 형님, 제가 자기 지게차 자격증 달라고 요새 하고 다니고 있다고. 야, 그 쓸데없는 짓 왜 하고 있냐? 그거 따지 마.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탱크로리, 대형 트럭 이런 데 이제 그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없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의가 있고 참 그 인간성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같이 근무했던 양반 중에 한 분이 버스 회사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대요. 그 회사 선배가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선배 덕에 도움으로 그 버스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 뿌린 대로 거던데 이 사람은 자기 운전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회사에서 관리 담당 임원이 지게차 자격증 따봐야 그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뭐 별의별 자격증을 다 따요. 뭐 상담사라니 뭐 공인중개사니 뭐 다 그거 쓸모없는 짓들이요. 자격증을 어떻게 따야 될지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러분 재취업이라는 거 쉽다 어렵다. 저는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제 후배가 그 헤드헌팅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형님 자기가 봐도 이력서의 스펙이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S그룹의 팀장급 이상들 그 임원급 이사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봐도 아까운 이력서인데 스펙인데 시장에서 통하는 게 뭐냐면 50이 넘으면 다 거두절미하고 딱 세 글자래요. 50 넘으면 쓰레기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직장인들은 퇴직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죠. 내가 누군데 현실은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재취업에 성공해도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왜?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 6개월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리해고 당하는 거죠. 6개월 만에. 그러면 또 이제 취업하기 위한 또 노력하면서 그 사이에 놀 수는 없으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45세, 50세 사이니까 일용직, 잡급직, 노가다 이런 하다 재취업의 기회를 잡았다. 그럼 또 6개월 못 버티고 정리하고 결국 생활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죠. 왜? 45세, 50세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취업 정리하고 일용직, 재취업 정리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흘러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60%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죠. 생활비 감당이 안 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몰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택지가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 뭐 기여라든가 여러분들 창업하면 몇 프로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강의할 때 물어봐요. 창업을 하면 실패 몇 프로가 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몇 프로가 망하나? 심한 경우 100%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90% 망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창업에서 실패를 90%, 10명에 9명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창업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남아? 빚더미에 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골목 상권에서 고깃집 하나 차리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영세업이 아닙니다. 못 들어도 5억 이상 들어요. 근데 그 5억을 현찰을 갖고서 그 가게 차리는 사람이 없죠. 그럼 뭐 똑똑해서 정책자금 또 은행에서 대출 받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형한테 빌리고 동생한테 빌리고 뭐 처갓집에서 빌리고 그러니까 반 이상이 7, 80%가 빚이라고. 실패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돼요. 빚더미에 앉게 되면 가정이 삐걱삐걱 하게 돼 있어요. 가정 불화와. 그러면 어떻게 부부싸움 하게 되고 애들이 아빠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왜? 불편하니까. 그럼 싸움하다 보면 별거하게 되고 또 이혼하게 되고 결국 가정 파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집에서 나홀로족이 되는 거야. 나와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나홀로족, 뭐 쪽방촌, 고시원, 노숙 결국 실버 파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앙. 여러분들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시청, 종로 3가, 뭐 청량리 이런 데 가면 노숙자 많습니다. 옛날에 그 이명인 신부라고 성 프란시스 대학을 이제 운영했던 양반인데 인문학 교육이에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그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 인문학 교육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 이명인 신부가 이제 밥차를 운영하는 양반인데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당시엔 노숙자의 90%가 초등학교 졸업 내지는 결손과정 출신이야.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요. 제가 그 쌍용 자동차에 그 같이 그 친한 후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형님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서울역 노숙자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가 인터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죠. 봤더니 제가 그걸 보고 저 놀랐는데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서울역 노숙자. 그 노숙자 한 양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잘 나가던 양반이야. 무역업을 했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무역업을 하고 공장도 하고 볼링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였던 양반인데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계신 거야. 근데 지금 그 옛날에 이명인 신부가 성프란시스 대학을 운영할 때와 지금 노숙자의 차이가 이런 거죠. 이 양반들이 무역업 공장 회사 정상적으로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소주값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낮에는 잡일 노가다를 하고 있는 양반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노가다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잡일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이제 건강이 또 안 좋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일을 못 나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양반도 20일째 깡소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초월한 사람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아유, PD님. 내가 20일째 깡소주를 먹고 있는데 소주 식사도 안 하고 그래도 안 죽어요. 남의 얘기하듯 하더라고. 근데 지금 현재인 노숙자의 50%가 창업을 해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가정 파괴해서 노숙으로 흘러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술과 친구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메트로, 지금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데 서울 메트로의 신임 부장들을 3일짜리 강의를 몇 년을 했어요. 그때 종로 3가 역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서울 종로 3가 여기 가면요, 3호선, 5호선 이렇게 크로스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또 겨울철에 보면 파고다 공원에 있던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종로 3가 역 안에 무수히 많은 지공선사, 공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거기 와 있는데 이 지공선사들은 이제 노숙을 하지 않고 노숙인들이 이제 밤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이 종로 3가 역장이 그러더라고요. 누워 있는 그 노숙인을 보면 이 사람 한 달, 두 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두 달이 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이 한 달, 두 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숙을 오래 해서 이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고다 공원 얘기하니까 지공선사, 파고다 공원 뒤에 가면 이발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7개가 성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지공선사, 65세가 넘으면 이제 지하철 공짜 탈 수 있는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거 타고 저기 춘천, 용문, 천안, 인천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갈 데 없는 양반들이 공차 타고 이제 파고다공원 와서 머리 깎고 그때 송해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10,000원. 송해 국밥 2,000원. 노상 카페 커피가 100원, 150원 할 때.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머리하고 염색하는 게 6,000원씩에서 12,000원이더라고요. 2,000원이 올랐더라고요. 늦은 봄이라든가 여름 겨울 안철에는 파고다공원에 가면 지공선사들이 노상 카페에서 커피 뽑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갑론을박 하는데 정말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들 5시 되면 딱 돌아가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5시에 왜 돌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직장인들 퇴근할 타임에 피해를 안 준다고 미리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도 일하고 싶다. 단지 나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피눈물 나는 얘기요. 그걸 너무 모르더라고요. 창업의 현실은 90%가 망한다. 너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모 건설회사의 미래 CEO 육성 과정, 그러니까 차부장, 과장도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미래 임원으로 양성할 친구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CEO 과정으로 양성을 해요. 그때 5일 과정에 제가 3일을 2차를 했는데 총무팀에 있던 차장이었는데 친절하고 참 예의 바르고 부침성 있고 품성도 좋고 매력적이에요. 이 강의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강의할 맛 나죠. 한마디 던지면 얼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이쁘잖아요. 쉬는 시간에 커피도 타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러면 이런 또 좋은 벗이죠. 저는 이런 사람하고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또 지내거든요.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63년생이었는데 지금 63년생이면 지금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63살 된 거죠. 17년 근무했어요. 그 당시에 총무팀 차장. 근데 승진 누락을 몇 번 하다가 이제 팀장이 됐는데 그냥 차장으로. 근데 2008년도에 제2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때 이 친구 나이가 45세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하고 소주 이제 1년에 한두 번 또 오며 가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점심 먹고 1년에 한 30번씩 이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제가 늘 강조를 했어요. 제가 건설 쪽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건설공제협의 겸임교수도 하고 했던 이력이 있는데 절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창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직장인이 창업하면 거의 100%가 요식업이라고 하거든요. 요식업이에요, 요식업.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창업할 생각을 꿈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첩, 정리하고,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자, 재첩을 해도 다니던 회사의 급여의 60% 수준이거든요. 복지까지 생각하면 더 형편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반이 45세쯤 그때 이 친구가 31살에 결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다니는 타임이에요. 생활비 엄청 들어가죠. 10년을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때요? 애들이 성장하니까 생활비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첩, 정리해고, 일용직, 비정규직, 지금 계약직으로 가는 게 대다수요. 결국 흘러가다가 울며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2019년도에 고깃집 창업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골목 상권이 절대 영세업이 아닙니다. 고깃집 창업 지금 5억 이상 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2020년도 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쫄망이야 쫄망. 쫄딱 망했어요. 빚더미에 3억 5천 빚더미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이 정책자금, 정부 지원자금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빚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간 왔다 갔다 했는데 빚이 3억 5천이면 재첩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을 하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대리운전을 하더라고요. 목표가 뭐냐면 대리운전하면서 하루에 10,000원 이상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교통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10,000원 이하를 이제 쓰기로 하고 그 사이 이제 와이프도 나가서 이제 버는데 150만 원 이상 수입이 있겠죠. 또 애들도 그냥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고 지들 알바하고 아들도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4년간 열심히 원금과 이자를 갚았대요. 그래서 1억 초반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간 거죠. 지금 63세. 아들 지금 대학원 다니고 딸도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이거 감당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들한테 줄 건 없으니까 가르치기라도 해야죠. 근데 아들이나 딸이 지들이 알바해서 또 상당 부분을 지들이 그 국가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노후 준비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꿈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국민연금 낼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 친구도 연대 나왔던 친구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노후 준비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게 버틸지 모르겠다. 제대로 자기 건강 관리 하겠어요? 건강 관리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아프면 대책이 없는 거지. 허황된 꿈을 꾸는데 자녀들이 성공만 빈다라고 하더라고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요새. 여러분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아시죠? 요새 자사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사고 연간 등록금이 3,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이요. 외고 3,500, 과학고 3,500. 국제고등학교 얼마인지 아세요? 국제고등학교 5,000, 6,000 그래. 자사고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다 황폐화 돼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철학이 없으면 이런 흐름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결국 개인 재앙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개인 재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이라고요. 이 사회적 비용, 사회적 부작용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는데 퇴직자 교육, 재첩 교육을
법정 의무화 교육으로 이거 교육을 안 시키면 퇴직을 시키면서 이런 재취업 관련된 교육, 퇴직자 교육을 안 시키면 페널티를 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퇴직자 교육이 형식적이에요. 대다수 기업이. 제가 이거 컨설팅도 하고 참여해봐서 알아요. 강의도 해봐서 하는데 기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현지 시찰 답사 이벤트성이야. 회사도 담당자도 이 교육을 받는 퇴직자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울 메트로, 뭐 LH공사, 뭐 강남 제임스콜, 롯데칠성, GS 일렉트릭, 뭐 이런 여러 많은 회사에 가서 뭐 이 퇴직자 교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퇴직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9.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만 60세 지금 정년을 늘린다라고는 하는데 60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9.7%가 뭐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이라든가 강남 제이비스코라든가 GS 일렉트릭 이런 쪽에 좋은 회사의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고 졸업해서 거기서 40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대상자만 이 퇴직자 교육이 돼요. 근데 이제 올해로 말하면 65세가 정년이잖아요. 그 65세 올해 환갑인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강사가 몇 살이냐면 지금 실상이 그래. 거의 띠동갑 동생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강의 내용이 뭐겠어요? 정년 퇴직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퇴직자 교육이요. 그러면 띠동갑인 후배들이 와서 그 선배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들한테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창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창업 90% 망하는데 니들이 근데 창업을 해본 적 있어? 그 사람들 인생이 달라진다고. 결국 실버 파산하고 재앙으로 가는데 그걸 함부로 얘기한단 말이죠.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도 이걸 몰라. 노동부 담당자도 이거 잘 몰라요. 이 심각성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새 엘더 사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엘더, 연장자, 선배. 뭐 좋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밖은 지옥이요. 그래서 후배 리더 아래서 버티는 엘더 사원들이 엄청나게 이게 불과 작년 말에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버티는 엘더. 지금 회사들이 머리 아파해. 이런 엘더 때문에. 왜? 지금 퇴직자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실버 파산한다는 걸 다 알아. 선배들이 나가서 망신당하고 막 재앙으로 가는 걸 엄청나게 봤어요.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창업은 90% 실패하게 되면 배가 망신당하고 가정 파괴되고 뭐 이런 경우 고독사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뭐 이렇게 수모를 줍니다. 뭐 후배 밑에 팀장 하던 사람을 갑자기 후배를 팀장으로 앉히고 그 후에 밑에다가 이제 팀원으로 앉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쪽팔려서 때려치고 나갔는데 요새는 쪽팔려도 군소리 안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엘더 사원이 늘고 있습니다. 왜? 회사는 전쟁이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은 90% 이상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망신 준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나오지만 버텨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강의하고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기억을 해. 저는 강의 중에 이렇게 뭐 특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일씩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강의하고 쉬었다가 들어올 때 제 복장시키는 소리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버텨. 버텨. 직장인의 최고의 재테크는 뭐냐? 버텨. 회사 밖은 지옥이야. 회사는 전쟁터지만. 전쟁터에서 때 되면 월급은 나오죠. 쪽팔려도. 그래 안 그래? 버티는 게 최고죠. 그래서 지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생활비 모자라서 함부로 창업하시면 안 돼. 기다려라. 신중해라. 정말 생활비가 없으면 빚내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을 공부해라.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도서관 다니고 1, 2년 돈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 내일 배움 카드 하나 없습니다. 요새. 내일 배움 카드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서 직업 기술 교육 워크넷, HRnet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라고. 창업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안에 들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90% 이상은 실버 파산,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주 증명할 수 있잖아요. 현실은 7, 80대의 어르신들이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자, 초원의 제왕.
초원의 제왕 사자가 라이온 킹이 실상을 들어가 보면 이게 모계사회거든요. 사자 새끼들이 생존할 확률이 30%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냥 나가도 10번에 7, 8번은 실패를 해요. 그러면 이 킹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7, 8번은 실패하고 사자 성공을 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쪽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숫사자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숫사자들의 생명이 암사자하고 훨씬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셨을 텐데, 동물의 왕국의 킹이 한 마리겠습니까? 두 마리겠습니까? 두 마리 이상. 한 마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모계사회니까 이게 숫사자가 태어나면 만 2년 동안은 이 집단에서 먹여주고 재워줘. 3년 차 되면, 청년 숫사자가 돼서 이 집단에서 그러면 이제 떠돌이 숫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 생존할 확률이,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힘이 센 청년의 나이야. 힘은 굉장히 센데 그 집단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1년 안에 50%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림 강호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직장인들이 언젠가는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는데 퇴직이 은퇴가 아니잖아요. 45세, 50세 사이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타임인데 그때 재취업과 창업이 현실이 쉽지가 않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라이온 킹도 그 청년 수사자도 나오면 집단을 떠나게 되면 50%가 1년 안에 죽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똑똑한 게 생존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홀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숫사자들이 사냥을 잘 못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생존을 하려면 첫 번째 짝을 찾아야 돼. 동반자. 홀로 형제가 독립을 하면 생존할 확률이 높죠. 두 마리, 세 마리가 형제가 독립을 하면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한 마리일 경우에는 떠돌이 숫사자 서로 의기투합해서 짝을 찾아야 돼. 동반자를 찾아야 돼. 그래야 생존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한 마리가 사냥을 못하니까 두 마리, 세 마리가 모이면 사냥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이제 현실을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량 개발을 하는 거예요. 몸을 키우고 싸움 역량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존의 사자 왕국의 킹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킹한테 자기들이 역량이 모자란 상태에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도전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해서 성공하려면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 왕국의 킹이 한 마리면 두세 마리가 공격하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마리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동물의 왕국에 나중에 잘 보세요. 사자 왕국의 킹들은 두세 마리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이 재밌는 게 두세 마리가 그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사람보다 나아요. 이 권력을 n분의 1 한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낫죠. 3분의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희생. 그러니까 사람보다 나은 거죠. 동물의 왕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 사자들 자주 나오는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숫사자끼리 그렇게 아주 배려를 하고 스킨십을 잘합니다. 순 암놈들보다. 생존 전략 라이온 킹도 생존하기 위해서 무림에 나오게 되면 짝을 찾아야 되고 역량 개발 공부해야 되고 이제 희생하는데 퇴위자도 그렇습니다. 퇴위자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직장에 있을 때 친구 인맥을 만드시라고. 갑질하지 말고. 근데 대개가 90% 이상이 갑질을 합니다. 결국 재취업을 못하거나 창업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갑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회사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 보금자리 안에 있을 때 친구를 만들고 인맥을 만드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사자처럼 역량 개발 공부하시라고요. 공부 잘 안 하죠. 스펙 가지고 버티기 한다고요. 여러분 스펙이 뭐예요? 스펙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없어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고 내공을 만드셔야 돼. 무림에는 고수가 많다. 그 고수들하고 일합을 겨루시려면 내공을 키우시라고. 그게 역량 개발입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남들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뒷담화칠 시간이 없습니다. 희생, 배려 이런 역량을 키우시라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직장인 언젠가는 퇴직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4.5년 평균
그러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나와서 무림에서 30에서 40년을 사셔야 돼. 그래서 많은 퇴직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퇴직을 앞둔 40대 중반, 50대 이 사람들, 이분들보다 이 30대의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경력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경력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비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에서 여러분들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했는데 원래 제가 제목을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뭐 저작권에 뭐 영향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온 기적. 그러니까 살아낸 삶의 역경이 살아갈 역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토크쇼를 하면 좋겠어요. 퇴직, 생애 설계, 경력 관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프리토킹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럼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비전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회사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회사에서 또 대인관계를 많이 잘 만들어내시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